들으세요? 벌써 2주가 후딱 지났습니다. 그죠? 올해 세월이 더 빠른 것 같아요. 합격할 준비는 다 되셨나?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4강, 종강이 되는 건데 소득세법이 남았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도만 후루룩 뺄 게 아니라 이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소득세법 중에서 그 다음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비중이 큰 단원들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을 거예요. 남은 것은 우리가 3, 4월 달에 요약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냥 아니면 다 해갖고 다 기절하라고 할까요? 이번 시험에 나올 비중이 큰 것들 위주로 합니다. 오늘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306쪽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306쪽 맞나요? 소득세 총론이 나왔는데 이 총론이라는 건 양도소득세에서 겹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위주로 하겠습니다. 310쪽. 310쪽에 양도소득세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떤 것들 위주로 배우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진도를 여기다 써놔 볼게요. 양도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특징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특징. 그런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310쪽에 양도소득세 특징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밑줄 치면서 먼저 해보죠. 양괄호 1번 양도소득세는 동그라미 어디에 해당한다? 국세가 된다. 국세.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면은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밑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 다음 양괄호 3번 밑줄 열거주의다. 열거주의다 그랬으면 뭡니까? 몇 가지로 나열을 하고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양도소득세 걷는다. 열거, 나열한 것만 세금을 걷는다. 열거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한다. 즉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제일 중요한 거죠. 실질과세. 실질과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앞에 써 있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허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 팔아도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가 여부에 관계가 없다. 무허가 건축물을 팔아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팔기만 해라 이거야. 다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허가 여부에 관계없다. 다 걷겠다는 뜻입니다. 끝.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311쪽의 정의는 의미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그러면 312쪽부터 출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양도의 의, 양도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별 표시하세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 그럼 양도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양도로 볼 수가 있느냐, 양도로 볼 수가 없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없다. 요것은 단어의 뜻만 알면 됩니다. 힌트가 다 나와요. 그래서 312쪽 네모 2번 양도의 정의와 형태에서 우리가 네모 1번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게 특징이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복습할까요? 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밑줄
등기 등록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밑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넘겨야 양도가 돼요. 무상으로 이전하는 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특징이,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네모 2번 양도의 행태 나와 있죠. 양도로 보는 경우.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얘가 왜 안 움직이죠? 움직였네. 자, 양도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자, 제일 중요한 경우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로 보는 경우는 결론이 유상이전이에요. 보상을 받고 넘겨줘야 양도가 되지,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돈 받고 넘겨야지 양도예요. 공짜로 넘기면 증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매도. 매도가 뭐죠? 돈 받고 팔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해져야 될 것, 교환. 교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주고받는 게 교환이죠. 따라서 교환을 했으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왜? 헌집 줄게, 요건 양도소득세 되는 거고, 새 집을 받았으면은 취득세가 되겠죠. 해서 교환을 했을 경우는 한 사람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고, 들어오는 것은 뭐가 된다? 취득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금 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나왔다. 우리가 회사에 투자하는 걸 출자라 얘기해요. 돈으로 투자하면은 금전 출자, 물건으로 투자하면은 현물 출자. 그럼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이걸 주식회사 현대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니까 현물 출자가 되겠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개인 입장에서는 양도로 보는 거고, 현대 입장에서는 건물이 들어오겠죠. 뭐가 됩니까?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때 매매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양도,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이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재산이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사람은 돈 줘야 돼. 취득으로 보는 거고, 한 사람은 재산이 감소가 되죠. 그럼 돈을 받아야 돼. 그럼 양도가 되는 거죠. 해서 항상 세법 공부하실 때는 증가했다. 그럼 취득이야. 감소했다. 양도가 된다. 이렇게 오늘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양도니까 재산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감소된 대신에 돈 들어오겠죠. 오늘은 돈 생기는 날이에요. 양도의 날이란 얘기죠. 줄어들면 다 양도야. 그래서 이 현물 출자가 됐을 때 개인은 소유권이 줄어들어 양도, 법인은 증가가 되죠. 그럼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요, 단어의 뜻이 뭐냐? 다 빚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짠한 거예요. 뭐죠? 대물변제, 변제, 빚 갚았다. 금전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그럼 결국 뭐예요? 빚 때문에 넘어간 거란 얘기죠. 따라서 대물변제는 빚 때문에 넘어갔다. 감소가 됐다. 그 다음에 수용, 뺏겼다. 그럼 정부한테 내 재산을 수용, 뺏긴 대신에 보상금 받겠죠. 돈 받고 넘어간 거야. 슬픈 얘기들이다. 그 다음에 경매공매. 경매공매는 뭡니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경매 나왔어, 공매 나왔어. 다 빚 때문에 넘어갔다.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재산세에서 배웠죠. 결국 빚 때문에 세금 때문에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채비지가 나옵니다. 이 채비지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자세히 배웠겠지만 세법에선 간단히만 알면 돼요.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그럼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법에 의해서 갑이 사업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 또는 국가가 내 땅을 필요로 해. 이런 경우에 사업비용 대신에 돈이 없으니까 야 사업시행자야 나 돈 없으니까 이걸로 퉁치자. 땅으로 줬어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내리죠. 야 이 땅 받고 다른 땅 환지해주지 마. 잠깐 대기해. 대기하면 뭐가 되죠? 보류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받은 다음에 야 이거 환지하지 마. 이거 나중에 갖고 있다 팔아서 공사비 줄 거야. 공사비 팔아서 쓸 거야. 그럼 뭐가 되죠? 채비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법에서는 채비지, 보류지 큰 의미 없어. 요건 다 뭐가 된다? 땅이야, 땅. 그럼 땅을 개인이 야 시행자야 이거 사업비용 대신에 이걸로 퉁치자. 충당이라고 얘기하죠. 충당은 뭐라고 그랬죠? 퉁친다, 메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갖다가 넘겨줬을 경우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채비지, 충당, 퉁쳤다. 그러면 이거는 내 뜻대로 토지 준 게 아니죠. 법에 의해서 준 거죠. 짜네 안 짜네? 짠하기 때문에 충당이라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안 낸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는 땅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팔아서 공사비 줘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채비지를 매각을 했다. 그럼 답이 나와. 매각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각의 뜻이 뭐죠? 매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매각, 팔았다. 그럼 팔았으니까 당연히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채비지, 보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나왔느냐? 간단해요. 매각, 팔았구나. 양도로 본다. 충당, 퉁쳤구나. 짠하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했느냐? 매각을 했다. 그럼 양도야. 충당을 했다. 땅으로 퉁쳤구나. 메꿨구나.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이렇게 세법은 단어만 찾으면 돼. 근데 매각은 여러분 다 하니까 쉬워. 충당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땅으로 충당, 퉁쳤다, 메꿨다,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매각을 하면은 양도가 된다는 것. 해서 10달 동안 충당이냐 매각이냐 이것만 동그라미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 나옵니다. 지적경계선이 나오는데 지적경계는 확정과 변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경계를 갖다가 누가 확정져? 내가 해요?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하는 거니까 지적경계 확정도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럼 확정된 걸 변경은 또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야. 확정이나 변경은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개인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 나왔다. 경계선 변경 정부가 하는 거야. 그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건 잘 보셔요. 요거 많이 나와. 소유권의 환원인데 이름 자체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주 나옵니다.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환원의 뜻을 보죠. 환원이 뭐죠? 환원? 저 질문한 거 맞아요? 되찾아오는 걸 환원이라고 그래. 원위치. 그럼 옛날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뺏긴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따져보세요. 이분이 내 걸 뺏어갔어. 그럼 내가 가서 이러죠.
뭐라 그래요? 돌려줘. 그럼 돌려줄 것 같으면 진작 뺏어가지 않을 거죠. 그래서 돌려줘 하니까 사장님이 못 줘 이래요. 그럼 나는 소송을 겁니다. 그 소송이 시험에 꼭 지문에 나와. 이게 힌트야. 그 소송의 이름이 뭐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에요. 매매 원인 무효. 그러면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서 이겨서 찾아왔단 얘기야. 그럼 답이 나오잖아. 매매 원인 자체가 다 무효야.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고 이번에 찾아온 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다 무효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름이 나오잖아.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야. 글자 그대로 모든 원인이 무효야. 무효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취득과 양도가 다 원인 무효란 말이야.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 환원이 나왔다. 그러면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니까 이것만 공부해야 되죠. 원인 무효네? 그럼 양도로 못 보내. 취득도 못 보내. 끝.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이라는 게 오늘도 여러 번 나옵니다. 믿고 맡기는 거. 그러면 잘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맺죠. 야 을아, 너 놀고 있다며? 요거 3년만 관리 좀 해줘. 수수료 넉넉히 줄게. 그럼 돈벌이가 되니까 땡큐 했어요. 그럼 요게 바로 신탁재산이죠. 그러면 신탁계약을 맺었으면은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합니다. 요거 뭐 할 때? 신탁계약을 맺을 때. 신탁계약 맺으면 관리하기 편하라고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자는 얘거니까. 이게 신탁계약 맺을 때. 신탁계약을 맺으면은 형식상의 이전 등기를 해줘요. 했다가 3년이 시간이 지났어. 그럼 신탁계약이 끝나죠. 신탁계약이 끝나면은 신탁해지가 되는 거죠. 계약이 끝난 거야. 그럼 계약이 끝났으면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신탁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원래 자기 거니까 넘어간 사람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온 사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것. 그래서 신탁계약과 신탁해지는 다 형식상의 이전이란 얘기죠. 물론 신탁해지는 우리가 기간이 끝나서 해지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그래서 신탁은 이게 다야. 신탁계약을 맺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거래로 볼 수 없어. 양도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야. 했다가 신탁해지가 됐어. 계약이 끝났어. 원위치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탁계약, 신탁해지 끝. 요 이전 등기는 형식상의 이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전은 사실상의 이전만 되지 형식상의 이전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시험에 한 번 나온부터는 기본서에 꼭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빌딩이 나왔어. 근데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찰을 해서 자기가 재취득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된 거에 대해선 자기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 자기가 재취득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부분이 경매 나오면 이러죠. 주변에서 매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압류가 돼서 경매 나왔다. 그럼 이걸 누가 입찰에 참가해요? 자녀들이. 돈 모아가지고 낙찰받아서 이걸 입금시키고 아버지 명의로 주면 또 경매가 나올 거니까 이걸 자기들의 명의로 해놓고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매 참가하는 경우는 있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을 하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러면 여기까지 뭐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앞에 단어가 나오고 뒤에 양도로 본다. 그럼 맞는 말이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단어만 알면 너무너무 쉬워. 피 때문에 넘어갔다. 그럼 다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만은 어려운 게 없어. 그럼 뭐가 나오냐?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도가 되고 저럴 때는 양도가 안 되는 거. 이 두 갈래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볼까요? 첫째, 양도담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담보라고 하는 뜻이 뭐죠? 담보? 맡기는 거예요. 잠깐 맡겨놓는 거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럼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은행에 대출을 받나? 야, 은행아, 나 돈 좀 필요해. 7억만 빌려줘. 나 못 믿어? 나 상가 있는 남자야. 그러면 상가를 담보로 맡기게 담보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담보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이냐? 야, 은행아, 7억 빌려줘. 나 못 믿어? 나 상가 건물 담보로 맡길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거야. 한 달 내로 갚을 거야. 못 갚으면은 양도 내 거 줄게. 이게 양도담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뒤에 원금이자 갚을 텐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 네가 가져가. 양도담보계약. 그러면 양도담보, 담보계약 맺은 시점에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시점에는 양도로 볼 수가 없는 거야. 담보니까, 맡겨놨으니까. 했다가 한 달 뒤에 조건이 나오죠. 한 달 뒤에 꼭 뭐가 나오냐? 채무 불이행이 나와요. 그럼 어렵게 볼 거 없어. 채무 불이행. 불이행이 답이야. 불이행은 뭐예요? 불이행이 뭐죠? 설마 이행하지 못했다 이러는 거 아니지. 약속 못 지켰다 이거야. 그럼 약속을 못 지켰으면 계약 조건대로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이럴 때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양도 개념이 나왔다. 그럼 얘는 거의 매번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담보 시점이다. 넘어간 게 아니야. 양도가 아니야. 뒤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 약속을 못 지켰네. 그럼 담보 조건대로 넘어가겠지. 뺏기겠지. 양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답을 가르쳐 드릴게. 항상 양도담보계약이 먼저 나와. 얘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담보계약이 나왔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 뒤에를 봐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안 나왔으면 아직 약속 어긴 게 아니야. 담보만 된 거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뒤에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얘는 완전히 넘어간 거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말 이해가요? 양도담보는 무조건 나와. 왜? 얘가 나와야 채무 불이행이라는 지문이 나오겠죠. 얘가 없이 갑자기 뜬구름없이 채무 불이행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이 나온다는 거. 예전에 양도담보 계약 맺었었는데 오늘 불이행이 됐구나. 이래야 지문이 매끄럽지. 이건
없고 갑자기 앞뒤 관계 없이 채무불이행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를 꼭 찾아봐야 돼. 어느 시점이냐 이게. 양도담보, 양도가 아니야. 채무불이행, 약속 못 지켰어. 아주 힌트가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양도담보는 양도로 볼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이면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혼. 왜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혼과 사망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많이 나옵니다. 이거야. 이혼을 했을 경우 세법은 항상 이혼이라는 게 맨 앞에 나와. 시험 문제. 그럼 이혼할 때 뒤에가 뭐냐 이게야. 뒤에가 재산 분할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분할이라는 건 뭐예요? 자르는 거. 자르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자기 목대로 자른 거야. 그럼 자기 목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몫이 70%고 여자가 30%다. 갖고 있다가 갈라서 땡큐. 그럼 자기의 원래 지분이 있겠죠. 그거대로 쪼개는 게 분할이야. 그러면 증가나 감소가 있어 없어? 증가나 감소가 없어. 자기의 목대로 자른 거야. 따라서 증가나 감소가 없으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재산 분할 이해가요? 분할의 뜻은 뭡니까? 자기의 목대로 서로 나가진 거야. 증가나 감소나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양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위자료 줘야 돼. 위자료조로 하나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준다 이거예요. 자, 위자료다 그랬으면은 위자료는 세법에서 빚으로 봐요. 빚. 그럼 위자료조로 이 말은 뭐냐? 위자료에 대신해서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배물변제나 똑같은 거예요. 빚 때문에 넘어간 거야. 빚 때문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왜? 이전 등기했다는 건 내 부동산이 감소가 됐다 이거야. 줬으니까 양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위자료를 갖다가 주는 경우 세 가지 유치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이혼이래요?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이혼을 할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첫째,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그러면 돈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집 팔아서 돈 만들어서 돈으로 줍니다. 그러면 쌍방이 납세 의무가 없어요. 빚 때문에, 빚 갚은 거니까. 두 번째, 물귀신 작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왼수가 돼서 헤어져서 물귀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럴 때는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줘.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는 건물로 위자료를 줘요.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 내고 너는 뭘 내라? 취득세 내란 얘기. 물귀신 작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살고 너만 죽어. 나는 살고 너만 죽어. 그럼 뭐냐? 돈 있어도 돈으로 안 줘. 상가 건물 토지로 안 줘. 오늘 이따가 배울, 마지막 시간에 배울 1세대 1주택 가진 걸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이걸로 소유권 넘겨주면 나는 비과세야. 양도소득세 안 내. 근데 너는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제일로 나 살고 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유치한 얘기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물이나 토지로 위자료를 주면은 양도로 봐서 과세가 돼야 돼. 근데 위자료조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면은 양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비과세돼요? 비과세되는 거. 이게 왜 난이도가 최상이냐 하면은 문제에서 양도로 보냐 안 보냐 이걸 물어보는지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지 이게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하고 정답은 뭐냐? 1세대 1주택 양도. 이거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 오늘 4교시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근데 일반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혼이 나와.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이혼이 나왔을 때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냐 요걸 보면 돼요. 그럼 재산 분할이다. 분할은 변동이 없어. 감소된 게 없어. 양도가 아니야. 근데 소유권 위자료조로 내 걸 이전 등기해 줬으면 내 거가 감소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감소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양도가 되는 거야. 감소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고. 이렇게 단어를 보면 돼. 이거 찾는 걸 10월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답 찾는 요령.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있어요. 분할이 나왔는데 재산 분할이다. 그러면은 부부가 헤어지는 거야.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 분할. 그런데 친구끼리 헤어진다. 그럼 뭐가 되느냐? 공유물 분할이에요. 내용은 똑같아. 친구끼리 헤어져. 그럼 공유물 분할. 부부끼리 헤어져. 재산 분할이 되죠. 똑같아요. 그럼 공유물 분할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50%, 을이라는 사람이 50%, 친구끼리예요. 자, 그러면 밥 먹다 싸워서 갈라서 땡큐. 자기의 지분대로 가져가죠. 그럼 감소된 게 없지. 양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나왔으면 지분별로 분할을 했다. 지분별로, 지분대로라는 건 자기 거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갑이 갈라서 땡큐 하고서 야 을아 너 돈 많다며? 나 세금 내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10%만 네가 인수 좀 해라. 10%만 네가 인수하고 돈 줘라 이거야. 그러면 갑은 50%였다가 10%가 감소가 됐죠? 그럼 지분이 감소가 됐으면 돈 받겠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항상 감소면 양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0% 인수했죠? 그럼 10%만큼 증가됐죠? 증가한 만큼 돈 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양도에 대한 날이기 때문에 감소란 말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공유물 분할 헤어졌네. 뒤에 보니까 지분 감소 이렇게 나왔어. 앞뒤 볼 거 없어. 감소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아주 힌트가 주어진다니까. 용어 이해 가세요? 해서 감소가 나왔다. 그럼 다 양도가 되는 겁니다. 끝. 재산분할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이것도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은 환지라는 말은 땅을 교환한다는 얘기야. 이 땅 주고 이 땅 받는 거야. 여기서 힌트가 또 나와. 환지를 하면은 땅을 교환했으니까 면적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겠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환지, 땅은 면적이 포인트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환지는 땅을 교환하는 거야. 그럼 1번지,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다가, 자, 1번지에 농지가 50제곱미터 있었어. 자, 그런데, 어디 갔어? 그런데 이거를 주고 5번지에 있는 땅, 농지가 될 수도 있고 대지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면적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1번지의 땅을 50 주고 5번지의 땅 50을 받았어. 교환했어. 그러면 교환을 했으면 항상 지번은 바뀌겠죠. 또 지목도 바뀔 때가 있겠죠. 그러면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단순히 지번, 번지, 그 다음에 지목만 변경이 됐다. 그럼 벌써 면적은 같단 얘기잖아.
면적이 감소가 안 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요번엔 뭐냐? 50제곱미터를 주고 40제곱미터의 땅을 받았어. 10제곱미터가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됐지만 돈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면적이 감소가 되면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요번엔 뭡니까? 50제곱미터를 주고 70을 받았어. 면적이 증가됐죠. 증가된 것만큼 돈 줘야 돼. 그럼 뭐가 되죠?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나오잖아. 공유물 지분 감소, 땅 면적 감소. 감소면 양도로 보는 거야. 감소라는 말이 없으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찾는 거야.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올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부담부 증여.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뜻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뜻이 뭐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10억짜리. 이걸 아들한테 증여하고 싶어.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야, 은행아, 7억만 빌려줘. 그리고 아들을 불러요. 야, 아들아, 너 상가 건물 너한테 줄게. 증여할게. 근데 증여세 부담이 크니까 이 아버지의 빚을 네가 인수를 해라. 아버지 걸 인수해라. 이렇게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공짜로 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야. 이건 강남 사람들이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거죠. 집값은 올라가지. 팔자니 세금으로 다 뺏길 거지. 아예 쌀 때 아들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빚을 얘가 갚았으니까 이 부담부 증여일 때는 쌍방에 어떤 납세 의무가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러면 갑은 주는 사람은 빚을 안 갚아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 7억 받고 파는 거예요. 7억 받고. 그러면 3억은 증여 아닙니까? 맞아요. 증여는 주는 사람은 신경 안 써. 항상 증여세는 누가 낸다고 그랬죠? 받는 사람이. 상속세도 누가 내죠?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주는 사람은 빚 없어진 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채무 상당액이냐? 7억. 7억은 아들이 인수했죠. 그럼 아들이 정상적으로 돈 주고 산 거야. 매매. 따라서 유상으로 보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거 7억짜리 인수하고 10억을 받았으니까 3억은 뭘로 본다? 무상,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빚 인수한 것만 유상이 되는 거고, 매매. 제외한 것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가 된다는 것. 끝. 해서 부담부 증여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꼭 알아두면 되는데, 오늘은 양도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죠. 부담부 증여가 나왔으면 채무 상당액이다. 그럼 양도가 돼. 유상. 채무를 제외하면 뭘로 본다? 증여, 무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어디서 또 나오냐? 취득세에서 또 나옵니다. 오늘은 주는 사람 입장, 취득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나 똑같아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럼 뒤에 채무냐, 채무제외. 이거 이상의 건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채무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 찾는 거야. 부담부 증여 동그라미, 채무상당 동그라미,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건 이거 받고 판 거야. 이거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했으면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동산 거래.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면
가족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끼리는 원칙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뭘로 봐요? 증여. 가족끼리는 동거래하는 게 아니야.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입증이란 말이 나왔다. 입증이란 말이 나오면 남남처럼 매매로 봅니다. 양도로 보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야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원칙 무조건 증여야. 예외, 가족이라도 대가를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된다. 그럼 매매가 되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사는데 아들의 소득이 있어. 직장 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아들이 모은 돈 가지고 아버지 통장에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 돈 준 게 사실 확인이 돼. 그러면 남남처럼 양도로 본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 증빙 자료가 없어. 입증이 안 돼. 그러면 증여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요거. 배우자 직계존비속 원칙은 증여. 입증, 증명이 되면 뭐가 된다? 양도, 매매가 됩니다. 끝.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까는 양도로만 보는 경우, 양도로는 보지 않는 경우, 지금은 그때 다른 경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명이 길지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은 범위가 요것뿐이 안 돼. 여러분은 글씨가 자꾸 이쁘잖아. 나는 크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굉장히 작게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는 교재가 항상 중간에 만화가 나와 있어갖고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만 하는데 여기 잘 봐요. 교재에서는 양도로 볼 때, 보지 않을 때 이걸 잘라서 설명했어. 그럼 더 헷갈려. 같이 공부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12쪽부터 쭈루룩 어디까지? 322쪽까지입니다. 요건 여러분한테 오늘은 끝나니까 과제를 내줄 거야. 뭔 과제 내오냐? 밑줄 쳐갖고 올 것. 아니면은 동영상 들어가셔서 이걸 일시정지 누르고서 연습장에다 한번 쓰면서 연습해보기. 밑줄 칠 때는요, 거기에 굵은 글씨만 밑줄 치면 돼요. 어때요, 과제? 오늘은 좀 과제를 내드릴까? 오늘 양도소득세 배우니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323쪽 보세요. 이것도 개정되고 추가된 게 작년에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알아둬야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과세 대상.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 중에서 한 서너 개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과세 대상 출발합니다. 첫째, 뭐가 있느냐?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토지, 건물 합해서 부동산이라 합니다. 끝.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요거 내 거야. 항상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부동산, 그럼 누구 거? 내 거야. 그럼 당연히 내 걸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다시 한번,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누구 거? 내 거. 내 거 팔면 세금 내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럼 이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걸까요? 남의 걸까요? 남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지 외우면 소용없어. 부동산, 내 거. 내 거니까 당연히 권리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 이 부동산은 누구 거? 남의 거야. 남의 부동산, 남의 부동산을 팔면 사기꾼이에요. 이건 뭐냐? 남의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팔았을 때 세금 내란 얘기죠. 다시 한번, 부동산의 양도 내 거 파는 거야.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 내 걸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인데 그 안에 내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팔면은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말 뜻 이해 가요? 그래야 이건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부동산 양도 내 거 팔았구나. 당연히 세금 내야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 남의 부동산인데 그걸 판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리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외우면 도대체 안 돼. 그러면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구별했어요. 하나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책에는 이렇게 구별 안 합니다만은 전 이해가라고 이렇게 쉽게 합니다.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이용한다는 거는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학원 건물을 내가 항상 예를 들어. 학원 상가 건물이죠. 요거 우리 원장님 거야 아니야?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 거일 수도 있지. 그러네. 원장님 거를 하더라도 원장님 게 아니야. 남의 부동산이야. 근데 원장님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왜? 그럼 빌렸으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마. 원장님이 남의 부동산인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빌렸다는 얘기야. 그럼 빌리면 임대차 계약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 조건은 몇 개가 있어? 이건 세법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부터 집 있었어? 새 옷도 살았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럴 때 임대차 계약 조건이 몇 개가 있어? 부동산 앞에 그 붙여놓은 거 봐봐. 딱 두 개뿐이 없잖아. 전세냐 월세냐. 그러니까 어렵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니까. 우리 하는 거 세법은 다 세금이야.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빌렸다. 그럼 빌리는 조건이 몇 개 있냐? 두 개. 전세냐 월세냐. 매끄럽잖아. 그러면 이거 전세면 전세권이라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등기된 전세권도 과세가 되는 거고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도 과세가 되는 거야.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월세. 월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차권이라고 얘기해요. 전세는 전세권, 월세는 임차권인데 월세는 규모가, 액수가 좀 적죠.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임차권만큼은 등기된 것만 과세가 됩니다. 등기됐다는 건 금액이 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 번은 옳은 지문으로 나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엔 틀린 지문으로 나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이건 얘만 알고 가도 시험에 기출문제 몇 문제는 맞출 수 있어.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 월세가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남의 땅. 그렇지. 바로 답이 나오네. 이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야. 전세냐 월세냐 지상권이냐. 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오니까 볼까요? 요거야. 건물이 완성이 안 됐어.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됐어.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야?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은 완공되면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되지.
근데 이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았다 이거야. 그럼 사회에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전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권리를 팔았다 이거야.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권리를 되파는 걸 전매라 얘기하죠. 그래서 한때는 분양권 전매로 반찬값 벌은 사람이 꽤 됩니다. 무슨 반찬값이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채권. 이건 이름이 나와. 상환채권이야. 상환의 뜻이 뭐예요? 바꾼다는 뜻이야. 주택상환채권. 이거 갖고 있으면 주택으로 교환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 다음 토지상환채권. 상환채권은 가지고 있으면 건물과 토지와 바꿀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았으면 이것도 전매가 되는 거죠. 전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뭐 다 하는 거지. 내가 사장님 아파트가 필요해. 그럼 매매계약서 썼어. 그 다음 계약금을 드렸어.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드렸으면 이 사장님의 아파트는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이걸 제3자에게 팔면 다 전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거를 판다, 양도. 권리를 판다, 전매다 생각하면 되겠죠. 남의 부동산을 팔면 사기꾼이지만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파는 건 사기가 아니죠. 양도가 되는 거죠. 권리를 제3자에게 판다, 전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기타 자산. 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얘는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까지 이해는 가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건 지우면 안 돼. 예.